네, 용칼 세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의 개자도 모른다는 황교안. 네, 믿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씨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당연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거기 의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NSC의 그 공감대를 얻었다라는 문건이 이번에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에 나온 대로 보자면은 NSC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황교안 씨가 동의했는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황교안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령의 개자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임태훈 소장이 뻥을 쳤는지.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입니다. 이 규명을 하려면은요, 그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수사가 돼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가 갑자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하에 있던 오만석 검사인가요? 그 사람이 그 수사팀에 갔었는데 갑자기 조현천이가 미국에 있는 이유로 수사가 더 진척이 안 된다. 이런 구실을 들어가지고 수사를 멈췄어요. 그 멈출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조현천이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한 명이 미국 갔다고 수사가 올스톱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조현천이가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민구부터 털면 되겠네. 한민구가 최윗선으로 나왔는데 정말 한민구가 최윗선인지 지금 이 수사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조현천보다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털어야지. 그 사람 지금 저기 감옥 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무슨 전략연구원? 원장인가 이사장인가로 있어요. 지금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계엄령의 개자도 모른다. 개자 빼고 한글 배우셨나? 우리 황교안 전도사님.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광고주 잠깐 만나야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뷰 한번 보세요. 비개신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그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다시 세상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 책에 해답이 있어요. 이 책에 해답이.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담은 책이다. 뭐 김용민이가 기독교의 미래는 아니지만 여하간 이 촛불 시민들의 평균적 상식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여러분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이 판매를 거부당하고 있어요. 혐오를 혐오하다. 책 한 줄이라도 읽고 판매 거부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김용민이라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금서가 된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면 받침 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적당하게 두꺼워가지고 어떤 라면이라도 신라면, 짜짜로니, 진라면 어떤 라면이든 다 소화가 됩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문하셨다고. 네. 바로 광고 좀 만나보시죠. 이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지? 봤더니 김용민 씨였습니다. 네. 저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죠? 자, 코업 여러분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비타민 그리고 페루의 산삼
마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쁜 김용민의 아침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 매일 아침에 괴로우신 분, 코어업과 함께 하시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괜히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6번째 완판. 네. 직접 경험한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재구매 고객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코어업은 기타 가공품, 캔디류 이렇게 표기된 식품들, 그러면서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기타 가공품, 캔디류 뭘로 믿을 수가 있어요? 건강에 좋다는 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받은 진짜 건강기능식품이어야만 믿고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코업이 그렇습니다. 네. 자,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저 2개 사시면요 하나 더 드려요. 네. 김용미닷컴에서 만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계엄령 문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탱크로 밀고 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런 쓰레기 군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수 언론 대상 정부 입장 홍보 및 시위대 폭력성 부각 보도. 자, 이게 보수 언론이 누굴까요? 조중동이죠. 뭐 보나마나 조중동이고. 지금 조중동이 하는 거 보면은 특히 조선일보가 하는 짓거리, 중앙일보가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은 정권 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건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조선중앙 같은 경우 지금 반란 세력이에요. 촛불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놀랍진 않습니다만은 유사시, 그러니까 내란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면은 이자들이 결국에는 나팔수 노릇을 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촛불 시민들 촛불 집회 때 촛농 하나 흘렸습니까? 바닥에 쓰레기 다 치웠죠. 질서 유지했죠. 자, 그런 시위대를 이제 말하자면은 폭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구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계속 자극해봐요. 계속 때리고 계속 물 뿌리고 그러면 저쪽도 시위대들도 뭔가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맞아 죽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진압 세력의 폭력성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시위대에 뭐 예를 들면 쇠파이프를 든 모습이라든지 돌을 든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시민들이 정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기고를 탈취했던 그런 일들 기억하시죠? 살기 위해서요. 그분들이 누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수 언론 대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악하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뭐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단언을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유사시에 반란군이 될 놈들 있잖아요. 이놈들이 누군지 머릿속에 우리가 새겨놔야 됩니다. 뭐 그들을 일부러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랬잖아요. 통합진보당을 한마디로 예비 검속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예비 검속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보도연맹이라고 나 과거에 좌익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면서 이승만 정권이 등록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처단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한번 빨갱이는 또 빨갱이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분들은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뭐 속절없이 당하는 거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보수 언론 이들은 유사시에
반란군 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간주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예. 자, 김정민 변호사님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신 분인데, 김정민 변호사 전 군 법무관이에요. 이분 말씀은 결국 대비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해결하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얘기하잖아요. 비상계엄이 있고요.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경비계엄. 경비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안 유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비상계엄은 아시잖아요. 5.17 비상계엄 때처럼 아무나 막 잡아가고 광주에서 민중들을 학살하고, 그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이 문건을 보니까 대비계획의 핵심이 뭐냐? 치안만 담당하는 그런 경비계엄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짓밟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참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박정희가 했듯이, 전두환이 했듯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1세기, 예? 21세기 인터넷 초강국에서 여론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김정민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이야기했다라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은요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도입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뭐냐? 국회가 해제한다는 건 뭡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2016년 그 당시에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110석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당들이 연합하면은 충분히 비상계엄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계엄령을 선포해봐야 소용도 없는 걸 왜 하지? 라고 봤더니 이 문건에 꼼꼼하게 그 대비책이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체포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체포해 갑니다. 계엄 해제 전에는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반은커녕 성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계엄령을 영구히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한국당도 이 반란군의 일원이다라고 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계획에서 보면한 말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 여러분 기억하시죠? 1월에 군대여 일어나라 이 피켓 들었던 사람들. 그게 괜히 그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계엄령 선포에 밑자락을 깔았던 거지. 이 사람들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식들 꽤 꼼꼼한데, 응? 이렇게 됐었으면 여러분 김어준 죽었어요. 뭐 죽었다는 표현이 중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살해당했을 겁니다. 살해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예비 반란군들, 그들을 그냥 무력화하잖아요. 김어준 총수가.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 안전이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자들인데. 정부 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엄령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대북 도발을 대비하고 시국을 안정화하기 위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비밀리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추진. 그러니까 계엄령 추진 이렇게 하면은 단박에 저항에 직면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치안 유지를 위해서, 시국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둔갑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포장된 간판을 그렇게 단 방에 들어가서 이런 국정과 헌정을 무력화하는 친위 쿠데타를 이제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떨렁이 기사 하나 실었습니다. 떨렁이 기사 하나 실었어요. 국군 기무사령부와 관련해서 이 문건 첫 페이지에 한자가 잘못됐다. 기무사의 기자가 잘못 쓰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본이라던 표지에 오자가 있다. 야, 원본에 오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원본에 오자가 없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워낙 비밀리에 만들어진 문건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회람하면서 야, 요 기자가 왜 이런 기자를 쓰냐? 잘못 썼어. 이렇게 스크린 서로 해주기도 힘든 상황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자가 잘못 쓰였기 때문에 요거 아무래도 원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만든 거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이종명입니다. 여러분, 이종명 아시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잖아요. 조작된 영웅 이종명. 야, 조작된 영웅 이종명이 문건 조작을 얘기한다. 야, 이종명이가 아주 큰 웃음을 주네요. 가짜 영웅. 예. 조선일보는 이렇게만 보도합니다. 뭐 이 계엄령 문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 지들도 이 반란 예비군으로 이렇게 거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조선일보라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개헌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은 사실상 보수 언론의 상징 거두가 누굽니까? 조선일보 아니에요. 이종명이가 많이 오늘 웃음을 줍니다. 지금 조작된 영웅이 남의 문서를 조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작한 사람이 조작을 잘하나? 해본 놈이 잘하나? 아이고 참. 한국일보 사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2월 작성된 문건에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란 항목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에 NSC를 주재했다. 김정남 살해 관련해서 2월 20일에는 황교안이가 발언한 내용이 방송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문구로 보면 NSC에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면서 유력 대선 주자가 관련된 사안인데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원본을 확보하고서도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군인권센터 측은 원본은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에서 확보된 것들로서 합수단도 이미 내용을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주 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서 기무사 장교 3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박근혜와 황교안,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등 지휘 라인에 대해서는 조사도 않고 넘어갔다. 임태훈 소장이 그런 말을 했죠. 검찰에 남아있는 황교안 패밀리들이 이를 덮었을 것이라고.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아직 정권 교체를 못한 거예요.
저놈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여전히 국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참 슬퍼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말이죠. 어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나왔는데, 여러분, 계엄령 문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전에 공개된 것은 엊그저께 공개된 것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엊그저께 나온 게 원본이라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러났던 그 문건 같은 경우, 그거는 말하자면은 원본을 감추기 위해서 내용을 순화했다든지 편집했다든지 했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줬던 계엄령 문건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 계엄령 문건만 공개가 됐던 모양이죠. 이거를 민주당 정치인 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사실 진짜 권력자들은 누굽니까? 정보를 가진 자들이 진짜 권력자예요. 지금 검찰도 온갖 자료를 손에 쥐고 한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정보가 권력이에요. 정보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기무사령관과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했던 거 아닙니까? 정보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으니 군대 안에 정보 권력, 그리고 군대 밖에 정보 권력을 손에다 쥐면서 국권을 찬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이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그걸 갖고 사회 각처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정보를 줌으로써 이쁨을 받는다든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무사 권력들이 사회 각처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도저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문건을 정치인과 언론에다가 준 것입니다. 공론화시켜달라고. 그래서 기무사 개혁하게 해달라고. 송영무 장관이 공개해봐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얼마나 널리 유통되겠어요. 당장의 이 정보는 송영무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갖고 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무사 권력들 단속당했고요. 그래서 기무사가 이제 해체되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기무사 권력이 기사회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못지않게 군 내부의 개혁,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비슷한 계엄령 부상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황교안 앞에 가서 이 수사가 멈춰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현천 정말 못 잡아오는 겁니까? 정말 못 잡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행방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시 USA 우리 동포들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 잡아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잡초 같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무사 권력. 정보기관에 수사권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분노의 팥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토지하에서 용칼을 들으니 마치 새 연인 만나는 이 기분. 고토가 어딥니까? 고토가. 네. 자, 뭐 저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셨는데 마칠 시간 됐어요. 자, 5시에 KBS 1라디오 다시 뵙고요. 오늘 9시에 히히히 스토리, 여성 MC가 바뀐 히히히 스토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고터가 고속터미널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